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전승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토익 스피킹 기초형 특강 2월 특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에 출제되었던 문제 경향을 잘 분석해서 2월 달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잘 준비해 봤으니까요.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을 앞서서 여러분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토익 스피킹 분석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형 특강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것은 바로 이 자주 하는 질문 FAQs입니다. 여러분 토익 스피킹 공부하시면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학생분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들이나 또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FAQs를 준비해드렸습니다. 특히 나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라도 지금 당장 보시면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히 Part 3 Respond to Questions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요. 이미 말한 것을 또 물어보네요. 이미 말한 문장을 다음 문제에서 또 대답을 해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느냐? 4번과 5번, 6번 문제가 한꺼번에 출제되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 3가 되겠습니다. 4번에서 내가 특정한 질문에 답변해주고 추가적으로 대답을 해준 내용이 있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다음 질문에서 똑같이 물어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똑같이 대답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내가 벌써 말했듯이 as I mentioned 라고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답변을 연결하셔서 대답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에 당신은 어디서 옷을 구입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I purchased clothes last weekend. 저는 지난 주말에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질문이었다면 언제 마지막으로 옷을 구입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And I purchased them at the local department store. 그리고 지난 주말에 백화점에 가서 옷을 구입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시간이 남기 때문에 15초라는 시간 동안에 답변 시간 남으면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 다음 5번 질문에서 그리고 옷을 어디서 구입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as I mentioned, 제가 말씀드렸듯이 I purchased them at the local department store 이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as I mentioned라는 말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은 말씀 해주셔도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질문, 거짓말해도 될까요? 자, 굉장히 또 많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해외여행 가봤다고 말해도 될까요? 제가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운전을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 라고 말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자, 당연히 이 토익 스피킹 시험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시험은요, 절대 굳이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험 자체가 설문조사 형식인데 당연히 정말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죠? 초반에 imagine, 자 이렇게 가정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정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컴퍼니에서 어디에서 당신의 나라에 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로 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해서 말하는 것이고 나의 어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굳이 꼭 사실을 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유명사를 말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고유명사를 말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명 이름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름인데 한국 음식이에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인데 한국 가수예요. 자, 채점자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내가 채점자가 말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는다면, 채점자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절대로 점수가 안 나오진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절대로 고유명사 말씀하시는 거는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고유명사는 특히 상점명이나 상품명, 왠지 채점자가 알만한 내용들은 말씀하셔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말씀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내가 왠지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브랜드나 아니면 사람들, 지명이나 음식 이름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어질 때는 it's a name of 뭐뭐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서울에 살아요. I live in Seoul. 물론 서울을 알고 있는 채점자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it's a name of a city. 이거는 도시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저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I like 불고기. it's a name of food. 그것은 음식 이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점관이 모를 만한 답변들을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는, 고유명사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넘겨도 되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it's the name of a city, it's the name of a food, it's the name of a singer, it's the name of a celebrity 이렇게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자, 굉장히 또 자주 듣는 질문 중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시간을 꼭 채워서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질문에만 딱 대답하고 남은 시간은 기다리면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저의 의견은요. 무조건 더 많이 말하면 더 많이 채점 받을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더 많이 말하면 채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물론 약간 좀 다운사이드, 안 좋은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말한 문장들이 모두 다 틀렸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목표를 더 많이 말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 추가적인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등을 더 말해줄 수 있도록 평소에 말씀을 해주시되 절대로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끔 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많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말해주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를 들면 아까 뭐 있었죠? 언제 마지막으로 옷을 구입했나요? 라는 질문에 언제 구입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디서 구입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말하다가 끊기더라도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말하다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감점이 이루어지진 않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말하다 끊기는 것도 절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왠지 말을 하다가 끊길 것 같아서 말을 한마디를 안 하고 한 5, 6초 정도를 기다려주면 그만큼 나중에 좀 후회가 되실 거예요. 자, 토익 스피킹 시험은 끊기더라도 할 말을 다 해서 후회 없는 답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토익 스피킹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15초, 15초, 30초 동안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채점 기준에 시간 안에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채점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은 시간을 정해주는 이유는 그 안에 얼마큼 말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절대로 시간 안에 얼마큼 효율적으로 말해준지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대답해주고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말하다가 탁 끊겼다. 그러면 그냥 만족하시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안 끊기고 시간에 딱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만약에 끊기더라도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끊길 것 같아서 그냥 시간을 남기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선 끊기더라도 말씀을 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FAQs,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토익 스피킹 오늘은 Part 3 Respond to Questions에 대한 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답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레벨별 샘플 답변도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얼만큼 더 공부해야 되는지 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직접 문제를 풀어보실 테니까요. 문제 직접 푸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직접 그 문제 풀면서 답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꼭 녹음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녹음 준비 해주시고요. 셀폰 꺼내서 녹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문제를 실전처럼 쭉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3 questions. For each question, you will have 3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4 and 5,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6. Imagine that a technology company is doing marketing research about smartphones and apps.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interview about using apps on your mobile phone. What do you usually do with your phone other than calling someon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Would you consider buying an educational app to learn a new languag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Do you think online reviews can be a good way to learn about new apps?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자, 오늘은 Part 3 Respond to Questions 중에서 이 어떤 문제를 풀게 되는지 바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선 유형이 설문조사였죠. 그리고 이 Using apps on mobile phones. 자, 셀폰 그리고 셀폰에서 이용하는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이 applications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플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실제로 원어민들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apps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applications 혹은 apps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뭐 using apps, mobile apps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여러 가지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앱을 쓰기도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이고 우리가 이런 앱들은 거의 매일매일 사용하실 테니까 충분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련 질문들이 나오면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전략은 이 관련 어휘들, 휴대폰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어휘들을 정확하게 잘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쓸만한 어휘가 뭐가 있을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결국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 혹은 휴대폰의 편리함, 휴대폰이 왜 편리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슷하게 실제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대답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이 주제에 맞춘 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답변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휘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명사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apps, applications 이건 두 개 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다만 어플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요. 어플은 왠지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니까요. 절대 쓰지 마시고 apps 혹은 applications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앱을 다운받는 곳은 어딘가요? 당연히 App Store, 우리가 이렇게 App Store에서 많이 다운을 받죠? 저는 대부분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App Store에서 다운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답변들 하기 위해서 이 어휘, 명사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recommendation, 당연히 우리가 App Store 가게 되면 뭐가 있나요? 당신을 위한 추천, recommendations for you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recommendation, 앱스는 내가 추천을 받아서 다운을 받기도 한다. 이런 거 표현하시려면 당연히 이런 어휘들 잘 쓰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쓰실 수 있는 동사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은 다운받고 그리고 구매하죠. purchase. 특히 이 단어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강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purchase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요. purchase 하면서 U에 강세 주시고 그리고 이 A는 거의 이 발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절대 purchase 아니고 purchase, purchas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발음해볼까요? purchase. 잘하셨어요. 그 외에도 교육적인, educational, 그리고 variety, various 이런 단어들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efficient, 효율적이다 혹은 effective, 효과적이다 이런 형용사들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스의 장점 등을 설명하실 때 또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 이 주제에 맞춘 어휘들 몇 가지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답변하시면서 이 어휘는 좀 내가 외울 필요가 있겠다 싶으신 것들은 잘 한번 암기를 해보셔도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모델 답변, 모범 답안 만들기 위해서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잘 풀어보셨죠? 4번 문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것 외에 휴대폰은 대부분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이용하지만 요즘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보다 훨씬 더 방대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제가 답변을 읽어드릴게요. Well, I usually read news online and play games with my smartphone. Also, I listen to music when I commute to school. 자, 저는 여기서 총 3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Read news, 그 다음 play games, 그 다음에 listen to music.
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통근할 때, 통학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것들을 직접 언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Would you consider buying an educational app to learn a new language? 자, 당신은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은 실제로 그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다운받는 게 아니라 구입하는 것 고려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할 거예요. 혹은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답변으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저는 이 고려하지 않습니다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건데 읽기 전에 한국말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이유는 무언가를 배울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스마트폰의 가장 큰 단점은 집중할 수가 없다. 다른 일에가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addictive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ll, I do not consider buying an educational app to learn a new language because it is hard to focus on studying when I use a smartphone to learn something.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필요에 의해서 비싸요. 별로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받겠습니다. 저는 구매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걸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도 역시 먼저 한국말로 설명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많은 종류의 교육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이용하기도 쉽거든요. 자, 이건 결국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결국 이거는 인터넷의 장점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ll, I consider buying an educational app to learn a new language because there are many kinds of educational apps online. 그리고 also they are easy to use. 다른 어떤 것보다 아주 사용하기에 쉽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액세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을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질문에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유를 대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질문에는 Would you consider buying an educational app to learn a new language? Why?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유를 말해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유를 굳이 말해주지 않더라도 이유를 말해주세요라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15초 답변 시간을 꽉 채우기 위해서 답변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건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 질문 뭐였나요? Do you think online reviews can be a good way to learn about new apps? 자, 이 인터넷 후기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인가요? 를 물어봤죠. 자,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후기. 결국 인터넷 후기에 대한 장점을 물어보는 건데 인터넷 후기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을 제가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한국말로 정리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먼저 이걸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이런 문장을 응용해서 말하기가 쉬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인터넷 후기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후기는 첫 번째로 모두 실제로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작성하므로 광고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그죠? 광고는 여러 가지 장점만 말해주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리뷰는 당연히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말해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의 장단점 같은 특정 세부 정보, 자, 특정 세부 정보를 어떻게 영어로 좀 이따 표현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특정 세부 정보를 작성하기 때문에 앱을 구매하기 전에 리뷰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그럼 저랑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yes, I think online reviews can be a good way to learn about new apps. First, the reviews are all written by the people who actually use the apps. 자,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who actually use the apps. So it's more reliable than the advertisements. Reliable, 신뢰가 되는, 그죠? Also, the customers usually write the specific details of the app, such 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특정 세부 정보가 바로 뭔가요? Write the specific details, specific information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장단점 같은 것들을 적기 때문에 So I think it is good to read reviews before purchasing an app. 여러분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절대 purchasing 아니고 purchasing the ap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후기, 결국 인터넷 후기의 장점을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것도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후기가 뭐 음식점을 선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인가요? 인터넷 후기가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받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되는 사항일까요? 인터넷 후기가 무언가를 구입하기 전에 꼭 읽으면 좋은 사항인가요? 이런 질문에 다 비슷비슷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가능하겠죠. 결국 두 가지는 뭐였어요? 첫 번째로 광고보다 신뢰성이 높아요. 두 번째로 장단점 같은 세부 정보를 작성한다라는 게 바로 이 온라인 후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잘 풀어봤고요. 이런 내용들 분석 자료집에서 꼭 확인해 보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각각 레벨별 샘플 답안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벨 6와 레벨 7 그리고 레벨 8까지 이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각각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특히 꼭 하면 좋은 것들 그리고 안 하는 것들, 안 하면 훨씬 좋은 것들 주의할 것들도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레벨 6 140점 정도를 받으신 분의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볼 건데요. 같이 한번 답변을 들어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 봤었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것 외에 어디에 스마트폰을 대부분 쓰시나요?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I do social networking service with my phone. I can share pictures and interesting video clips in my phone. 자,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괜찮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 do social networking service with my phone. 저는 대부분 이 social networking service 어떤 건지 아시죠? 자, social networking service는 SNS, 뭐 예를 들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 SNS를 말합니다. 자, 저는 사진도 그리고 interesting video clips. 자, 이분이 정말 잘하신 건 뭐냐면 정말 잘하신 건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사진이나 아니면 흥미로운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요 라고 아주 스페시픽하게 어떤 데 쓰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린 거 보실 수 있죠? 자, 하지만 이분이 약간 좀 아쉬웠던 거는 이 do를 쓰셨어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우리가 그냥 이용한다. 그래서 I use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I use social networking services 혹은 I communicate on social media. 자, 실제로 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어떤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SNS라고 그냥 바로 말씀을 해버리신데요. SNS는 참고로 이 원어민들, 채점관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SNS는 안 돼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이 소셜 미디어니까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나중에 쓰실 때 어휘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레벨 7 받으신 분의 답변도 한번 들어볼까요? 레벨 7 답변을 하신 분은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바로 들어봅시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I usually look up for useful information online with my phone other than calling someone. 자, 이분은 아마 답변하시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 정도는 정말 이 질문에만 대답을 해준 거죠. 자, 물론 기본적으로 이분이 뭐 그냥 information 아니고 useful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형용사도 잘 써줬기 때문에 우선은 답변은 좋았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더 추천을 드리자면 여기서 분명히 시간이 남을 테니까 무언가를 더 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어쨌든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고 이 정도 영어 실력이 있다면요. 충분히 무언가를 더 말했을 때 문법적으로 오류가 일어날 일은 없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요. 자, 저는 대부분 중요한 정보,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찾습니다. 라고 잘 말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레벨 8 받으신 분의 답변도 한번 들어볼까요? Other than calling someone on the phone, I like to watch YouTube on the phone. The YouTube is totally free. And there are so many contents, and I can choose whatever I want to watch. It's a good time killer. 자, 15초라는 시간인데 정말 많은 말을 했어요. 그죠?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좀 분석해 봅시다. Other than calling on the phone. 자, 전화 통화를 하는 것 외에 I like to watch YouTube on the phone. 자, I like to watch YouTube. 그냥 I like to watch
뭐 videos on YouTub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I like to watch YouTube videos 아니면 그냥 유튜브를 보다 할 때 그냥 I like to watch YouTube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YouTube is totally free. 자, 여기서 이 totally 뭐가 될까요? totally는 완전히 공짜예요. 실제로 원어민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인데 totally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이제 미드 같은 거 보시면은 굉장히 좀 친숙한 어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한번 억지로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YouTube is totally free and there are so many contents. 자, 그리고 컨텐츠도 정말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And I can choose whatever I want to watch.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알려드리고 싶은 이 표현 It's a good time killer. 이 time killer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심심풀이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되게 심심풀이로 시간 보낼 때 그냥 할 일 없을 때 보면 되게 좋아요. 결국 이런 말을 좀 팬시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좀 말씀해 보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a good time killer. It is a good time killer. 자, 좋은 표현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level 8, level 7을 말씀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표현들, 좋은 어휘들 이용해서 많이 말하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 내가 좀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똑같은 질문에 각각 레벨별 답변 한번 봤고요. 또 다음 것도 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엔 5번 문제. Would you consider buying an educational app to learn a new language? 자, 당신은 이 교육 앱을 구입하는 걸 고려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level 6 받으신 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Yes, I consider buying an educational app to learn a new language because buying an educational app is more cheaper than taking a class at academy, I think.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분은 우선은 level 6를 받으셨지만 이 답변에 한해서는 되게 좀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거 분명히 만점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이분이 좀 하시면 안 되는 거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뭔지 여러분 느껴지나요? More cheaper. 그쵸, 그냥 cheaper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more cheaper 해서 의미가 중복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제외하고는 실제로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 한번 해석 좀 해볼게요. I consider buying an educational app to learn a new language. 저는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 앱은 훨씬 저렴해요. than taking a class at academy. 자, 물론 여기다가 at an academy on을 좀 붙이시긴 하셨어야 돼요. 왜냐면은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t an academy 이렇게 관사 붙이는 건 이제 잊지 마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 드리는 거 보이시죠? 자, educational 앱은 이제 인터넷으로 직접 교육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대 의견은 뭔가요? 반대 의견은 직접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면 훨씬 더 그 답변 자체가 구체적이고 굉장히 좀 설득력이 높아질 거예요. 전 이걸 선호해요. 왜냐면 이거보다 훨씬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에듀케이셔널 앱 구입하는 걸 훨씬 선호해요. 왜냐면 직접 학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굳이 여기에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명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고득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쭉 말씀하신 것보다 혼자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저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것보다 같이 운동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때 훨씬 더 채점관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번엔 level 7 받으신 분의 답변도 한번 들어볼까요? I would buy an educational app to learn a new language because I think that learning a new language is absolutely a meaningful asset. It would be very beneficial. 자, 잘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I would buy an educational app to learn a new language because I think that learning a new language is absolutely a meaningful asset. 자, 이분이 정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어휘를 정말 괜찮은 거 많이 썼어요. Absolutely. 근데 이런 어휘는 내가 정말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토익도 공부해보고 영어 공부 어느 정도 해보셨으면 이 정도 absolutely 그리고 meaningful 아주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이제 아실 단어예요. 그죠? 근데
직접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일부러 이런 답변을 좀 추려봤습니다. 자, absolutely a meaningful asset. 정말 확실하게 유용한 아주 의미 있는 asset이에요. 그리고 and it will be very beneficial. 자, 특히 이것도 정말 잘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분도 시간 15초를 정말 꽉 채워주려고 마지막에 정말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리고 너무 좋아요. 이런 거라도 간단하게 말해주려고 이렇게 탁 말씀하고 끝내셨습니다. 우리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조금 남고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더라도 한마디라도 더 해주기. 그래서 마다다 실제로 benefit까지만 하나 끊기더라도 채점자가 이 사람 시간 안에 말 못했구만. 점수 감점시켜야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시간 안에 말 못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이 beneficial 말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점수를 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끊기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꼭 무엇이라도 말씀해 보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어봤고요. 자, 레벨 7 답변이 이 정도였어요. 레벨 8 그리고 190점 정도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한번 들어볼까요? I would definitely consider buying an educational app to learn a new language on my phone. If I have an app to learn language on my phone, I could preview and review anywhere I want. So it would be very convenient to study. 자, 어떤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셨나요? I would definitely. 자, 여기서도 이분이 정말 잘 말씀하신 거는 이런 definitely, 당연히, 확실하게 할 거예요. Definitely consider buying an educational app to learn a new language on my phone. 그냥 I would consider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고득점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어휘를 정말 자유자재로 잘 활용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특히 레벨 7이나 레벨 8까지 목표로 한다면 이런 어휘들 의도적으로 좀 집어넣는 연습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If I have an app to learn a new language on my phone, I can preview and review. 내가 preview도 할 수 있고 review도 할 수 있어. 계속해서 공부를 어쨌든 복습할 수 있고 뭐 예습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So it would be very convenient to study. 그래서 공부하기가 매우 편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또 주어줬기 때문에 15초 동안은 굉장히 좀 좋은 답변이었어요. 잘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한번 또 볼까요? 자, do you think online reviews can be a good way to learn a new apps?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6 받으신 분의 답변이에요. I think online reviews can be a good way to learn about new apps because I can share various opinions and experience. So I can make better decisions. So I think online reviews can be a good way to learn about new apps. 자, 우선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딱히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좋은 답변이에요. 그리고 말씀도 이분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또박또박 하시는 편이죠. 그래서 굳이 스크립트를 보지 않더라도 이분의 답변은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레벨 6 140점 정도의 목표를 두신다면 한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좀 볼 건데 이분은 잘하신 게 있고 또 잘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 I think online reviews can be a good way to learn about new apps. 그대로 갖고 왔죠? Because I can share various opinions. 그냥 opinions 아니고 이분도 여기선 굉장히 잘 쓰셨네요. 다양한, 우리 아까 전 뭐 variety, various 이런 어휘 일부러 쓰려고 해보세요 했죠? 그죠?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이유예요. 그래서 so I can make better decisions. 그래서 좋은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차라리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여기 있는 내용과 이 서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론 말해주고 본론 말해주고 결론 말해준 건데 결국 서론과 결론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So I think online reviews can be a good way to learn about new apps. 이렇게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결론 말하기보다 다른 본론을 한마디를 더 말해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보다는 본론을 더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내가 본론을 하나 더 말해주고 나서 시간이 애매하게 막 2, 3초밖에 안 남았다. 그럼 어떤 것도 말씀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So these are my reasons. 이것들이 내 이유예요. 굳이 서론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하기보다는 이것들이 내 이유예요. 혹은 That's it. 이게 끝이에요. And that's my reasons.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끝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레벨 7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I think that online reviews can be a good way to learn about new apps, and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at. For one thing, the actual
consumers' reviews are objective. I can learn about the direct cons and pros of the app. It is a very good source. 오케이, 잘 들어보셨죠? 자, 레벨 7 받으신 분이 이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버벅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 알아들을 수는 있었죠? I think that online reviews can be a very good way to learn about new apps, and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at. 자, 이게 이제 서론이었고요. One thing, the actual consumers' reviews are objective. 무슨 뜻이죠? 아,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는 매우 객관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모범답안과 거의 비슷해요. 자, 실제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객관적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I can learn about the direct cons and pros. 이게 실제 뭐냐면은 pros and cons가 장단점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cons and pros라고 말하기보다는 pros and cons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장단점은 advantage, disadvantage 이렇게도 말해줄 수 있겠지만 pros and cons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The direct cons and pros and cons of the app. So it is a very good source까지 갔습니다. 자, 특히 이분이 정말 잘해준 거는 저는 여기까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간 남기지 않고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정말 많이 이분은 노력하셨어요. 여러분도 특히 고득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꼭 이렇게 많은 것들 말씀하시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레벨 7도 잘 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벨 8 받으신 분의 답변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분은 굉장히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I don't think 보니까 이제 반대를 오히려 설명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I don't think the online reviews can be a good way to learn about the new apps. It is because reviews are not trustworthy. We can't tell whether the reviewers are lying or not. Moreover, it is possible the app developers are writing the reviews themselves. So I believe the best and the only way to figure out whether the app is good or not is just use the app ourselves to judge. 자, 잘 보셨나요? I don't think that the online reviews can be a good way to learn about new apps. 이분은 별로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죠. 왜 그런지 우리 찬찬히 한번 볼게요. It is because reviews are not trustworthy. 자, trustworthy. 자, 믿을만하지 않아요. We can tell whether the reviewers are lying or not. 자, 실제로 이 이용자들이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진짜를 말하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은 별로 좋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데도 조금만 안 좋은 거 있으면 별로 이건 안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너무너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오히려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Moreover, it is possible that app developers are writing the reviews themselves. 자, 이 앱을 개발하는 분들이 회사의 직원들이 오히려 가장해서 속여서 이거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앱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네요. It's just use the app ourselves to judge. 바로 이렇게 말하죠. 이분이 특히 이제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특히 레벨 8 받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패턴이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이분이 뭐를 말하셨냐면 We can tell whether the reviewers are lying or not. I believe that 여기서 나오죠. I believe that the best and only way to figure out whether the app is good or not. 그러니까 whether 혹은 if 쓰셔도 돼요. 이것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 말하려면 자, whether the 자, 주어 동사 간 다음에 or not. 여기서도 I believe that whether the app is 주어 동사 잘 보시나요? 주어 동사 or not.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시면은 굉장히 좀 괜찮은 답변들을 많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특히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말씀하셔도 되고 whether 뭐뭐뭐 or not 이런 답변들 실제로 저도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이렇게 문장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높은 수준의 답변까지 한번 잘 보셨고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특히 고득점 전략 당연히 이 using apps on mobile phones에 대해서 뭐 관련 어휘들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인터넷과 장점, 휴대폰의 편리함 아까 모두 봤었죠? 온라인 후기를 읽는 이유 이런 것들도 봤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정리해 드린 거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연습해 보고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 최대한 좀 어려운 단어 한번 써볼리기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잘 채워서 말하기. 아까 전에 레벨 7 받으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최대한 좀 끝까지 말해보려고 했던 거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시간 채워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한번 Part 3 Respond to Questions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이 문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2월 시험에도 꼭 이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출형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저는 다음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굉장히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